내란 특검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빠졌던 외환죄 관련 혐의도 지금 들여다보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 현역 장교로부터 지난해 10월과 11월 사이에 드론을 5번 이상 보냈다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근데 이제 공교롭게 시점을 맞춰보면 당시 대통령 부인의 의혹이 확산되던 그 시기와 맞물린다라는 게 지금 언론에서 의구심을 가지는 지점이거든요. 2024년 9월을 보면 명태균 게이트 확산됐죠. 또 창원지검에서 관련 압수수색이 있었고요. 또 그 다음 달에는 디올백 의혹 무혐의 처분을 했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불기소 처분을 해서 많은 여론의 비판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전직 대통령과 명태균의 통화 내용도 공개가 됐었죠. 그리고 11월에 명태균, 김영선 두 인물의 구속, 수감 소식이 있었고 비상계엄 선포가 있었는데 이런 한 2달여 동안에 5번 이상 드론을 날렸다. 그래서 이른바 김건희 리스크에 대한 악화된 여론을 뭔가 전환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하는 언론들이 꽤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것이 종합적으로 좀 보면 저는 그것도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12월 3일 개엄 날에 경찰청장이 뭔가 개엄 왜 했냐, 이 원인에 대해서 뭔가 사적인 이유로 보였다. 이런 얘기들을 하기도 했지 않습니까? 뭔가 이제 좀 맞아떨어지는 측면이 있고 이것이 만약에 진짜 사실이라고 한다면 국민들은 위험에 처해진다 하더라도 자기 부인을 살리면 된다라는 이런 생각에서 이거를 설마 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 보면 2024년 5월 달부터 오물풍선이 이제 날아오기 시작하거든요. 그리고 24년 9월에 김용현 전 경호처장이 국방부 장관이 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오물풍선의 어떤 이렇게 방향이라든가 아니면 더 개수라든가 이런 것들이 훨씬 더 많이 날라오는데 문제는 우리나라가 그때 북한에 날라왔던 것보다 2배 이상을 더 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드론과 관련돼서는 보통 2차례 정도 날렸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습니다만 지금 새롭게 나오는 것은 5차례 이상 날렸다. 이것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그 시기들을 좀 맞춰보니까 전반적으로 창원지검에서 수사했었던 거 쭉 올라오는 상태고 김건희 여사 건과 관련돼서 여러 건들이 지금 계속해서 다 부각이 됐었고 실제로는 11월이 되면 검찰의 조사가 이 대검에 보고까지 됩니다. 대검에 보고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BH에서 대통령실에서도 당연히 이 부분을 다 보고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훨씬 더 격화됐다라고밖에 판단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이고요. 당시 김용현 이 국방부 장관이라든가 이런 분들 역시도 이런 것에 대한 심각성이 계속해서 커진다면 결국 정권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자기 부인 하나 살리려고만 한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결국 그것에 대한 연루 가능성 이것도 보고 종합적으로 이 수사를 좀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예. 동아일보 보도에 따르면 평양 드론 침투는 부의 지시라고 들었다. 북한이 무인기에 적대적 발표를 한 것을 보고 부의가 좋아했다고 들었다. 라는 진술 내용도 있습니다. 이런 진술을 바탕으로 시점들을 쭉 정리해 보면 뭔가 석연치 않다라는 생각은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김인영 의원? 물론 지금 의구심을 가질 수 있는 정황도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12월 3일 날 계엄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내외환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외환죄가 북한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일어난 일이지 않습니까? 저희가 대북 관련돼서 어떤 정책을 펼치나 방향성을 제시할 때 북한의 도발에 대해서 국군 통수권자가 대응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자칫 잘못하면 앞으로 향후에 있는 국군 통수권자들이 북한에 대한 도발에 대해서 대응할 때 위축될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중하게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다가 김건희 여사 수사에 대한 정황도 있지만 동시에 더불어서 당시 북한은 무인기 도발도 했고 오물풍선 도발도 했었습니다. 거기다 특히 2024년 10월 달 같은 경우는 북한의 오물풍선이 GPS를 탑재해서 정확하게 용산 대통령실에 떨어뜨린 행위까지 했었거든요. 북한의 도발 수위가 상당히 강경해졌기 때문에 저희가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 거기다가 대통령이 드론을 직접 지시했다고 하는데 그 부분도 맞는 부분이지만
저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북한에 그러니까 적 상공에 우리나라의 무인기를 보낼 때 국군 통수권자의 지시가 아니고서야 밑에 있던 일반 국방부에서 지시를 받고 할 수 있다. 그것도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저희가 조금 더 이 외환죄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신중하게 좀 수사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예, 말씀드리고 국가 안보적 싶습니다. 상황을 종합적으로 좀 고려를 해봐야 된다. 그런 의견이시네요. 무인기 통제 차량 폐차 시도 제보 앞서 들으셨죠? 박선원 의원이 제보를 받았다고 했는데 특검이 관련 차량을 확보했다는 보도까지 나왔습니다. 그 차량 한번 보겠습니다. 폐차장에서 발견된 차량이요. 네, 저 차량인데 한 6,000km 정도밖에는 운행을 하지 않았던 드론 통제 차량이고 박선원 의원은 한 2억 원 정도 되는 차량이라고 하네요. 드론을 통제하는 차량인데 갑자기 폐차가 됐다. 외형상에 흠도 없다. 즉 증거인멸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 어떤 의미로 읽히세요? 일단은 드론의 통제 차량에 대해서 이를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 확보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긴 합니다. 일단 폐차를 하게 되면 이 통제 차량이 그동안 드론기를 어떻게 활용을 했는지에 관련된 정보가 상실될 가능성이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이번 증거 보존 절차를 통해서 이번 통제 차량이 그동안 어떠한 드론 역할을 했는지에 대해서 아마 수사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과정이 있어야지만이 드론이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었는지를 확인할 수가 있을 겁니다. 예. 그런 측면에서 살펴보게 되면 지금 뭐 외환 유치죄라든가 여러 가지 그런 혐의에 대해서도 그 연관성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이 드론 통제 차량의 소유자가 드론 차량 제작 업체라고 하거든요. 그 업체가 중앙일보의 단독 보도를 보면은 본인들의 해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당 차량을 2019년에 개발한 후에 수년간 사용하지 않았고 기술 발전으로 더 이상 드론 통제 차량이 필요가 없어서 폐차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 사실 저는 드론 전문가나 군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주장의 진위를 알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수사 당국에서 이 진술을 군 전문가 또 드론 전문가들을 통해서 교차 검증해 보면은 개연성이 드러날 겁니다. 즉 네. 정말로 지금 기술 발전으로 엊그제 폐차가 시도되었던 그 드론 통제 차량은 필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은 이런 주장 자체가 사실과 맞지 않는 것인지 이걸 판단해 보면은 그 다음 단계에 대한 검증이 한결 쉬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네. 저 차량의 소유자는 지금 필요가 없어서 폐차했다. 그렇습니다. 라고 그런데 주장하는 거고요. 과연 지금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현재 드론 기술상 맞는 이야기인가 이걸 검증해 보는 것이 중요할 거라고 생각됩니다. 예. 자, 그리고 특검에서 명명한 집사 게이트. 특히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금 92억 원의 행방이 묘연하다라는 의혹까지도 좀 더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 김건희 특검이 이 사건을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피의자 김혜성 씨가 지금 베트남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지난 4월에 출국을 했죠. 자진 입국을 해서 조사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알려졌는데 특검에선 반박을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특검은 현재 김모 씨로부터 직접적으로나 간접적으로 출석 의사를 전달받은 적이 전혀 없습니다. 김모 씨의 언론 보도 관련 언급이 진정한 것이라면 특검에 그 뜻을 전달하면 될 일입니다. 예. 언론 보도를 통해서는 귀국해서 특검 조사를 받을 의향이 있다라고 했지만 실제로 그런 의사를 직접 전달받은 것은 없다라고 특검은 밝혔습니다. 김혜성 씨가 출국한 시점이 4월 20일로 확인이 됩니다. 4월 4일에 전직 대통령이 파면이 됐고요. 4월 17일에 명태균 내란 특검법이 부결이 돼서 민주당이 재발의를 하겠다고 밝힌 그날이고요. 사흘 뒤에 베트남으로 떠났습니다. 4월 25일 출국 5일 뒤에 특검법안이 재발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 김예성 씨가 설립했다라는 IMS 모빌리티의 184억 원의 투자 의혹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절반인 92억 원이 외주 용역비로 나갔다라는 것이거든요. 외주 용역비가 뭔가
궁금하고 또 많은 기업들이 왜 이 회사에 큰 금액을 투자했는지도 의문인데 외주 용역비만 떼서 보면 이 회사의 해당 용역비는 2021년에는 2억 원으로 나타났고 2022년에는 없었어요. 0억 원이 아니라 0원입니다. 0원. 그런데 2023년에 92억 원이 되거든요. 이게 석연치 않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한 말씀씩 듣고 넘어갈게요. 김예성 씨는 김건희 여사 일가의 이 집사로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과거에 보면 최은순 씨,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죠. 잔고 증명 위조 여기에도 지금 관여가 돼 있는 것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해 주신 대로 저분이 만들었던 저 회사가 자본 잠식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기업들로부터 30억 이상씩 쭉쭉쭉 받아가지고 이것이 184억 정도를 모으는데 결국에는 그 뒤에 있는 김건희 여사의 영향력이 있었던 거 아니겠느냐라고 하는 지금 의혹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특검에서는 얼마 전에 이 여권 말소를 했기 때문에 아마 움직임이 자유롭지는 않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베트남에 지금 가 있는 김 씨의 연락처도 특검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부인에게도 연락을 했는데 부인의 핸드폰이 지금 중지, 해지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락이 어렵고요. 또 장인 장모에게 연락을 했는데 본인들도 지금 연락이 안 된다 이렇게 입장을 표명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측근을 통해서 뭐 특검에 나갈 의향이 있다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직접적으로 명시적으로 특검이 인식할 만큼 의사표시를 정확하게 해야만 이 특검에서는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계획을 좀 세울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마 이 대통령 파면 이후에 바로 이제 떠나게 되면서 뭔가 굉장히 큰 의혹이 있는 것으로 지금 생각이 더 커지고 있는 상태이니까 하루라도 빨리 특검에 좀 출두해서 이것과 관련된 이 입장을 좀 표명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예. IMS 모빌리티 측에서는 관계사 간의 거래라 돈 자체가 이제 관계사끼리 돈 거지 회사 바깥으로 나간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명을 하다가 또 지난 11일에는 탁송 비용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고 정확하게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역시나 김혜성 씨를 조사를 하는 것이 최우선인 것 같아요. 필요해 보이죠. 그리고 매우 석연치 않은 시점에 베트남으로 출국을 했다고 하기 때문에 정말로 범죄 혐의에 관해서 의혹이 없고 떳떳하면은 들어와서 조사를 받는 것이 역시나 온당한 태도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저 92억 원의 외주 용역비라고 하는 것은 과거에는 같은 회사에서 발생하지 않았던 성격의 금액과 또 규모이기 때문에 당연히 의문이 가는 것이 사실이고 이것은 수사팀에서 해당 회사의 재무제표와 그동안의 사업 내역들을 쭉 훑어보면은 아마 문제가 있는 돈인지 없는 것인지 그 성격에 대해서는 쉽게 분별이 가능할 것으로 예. 보입니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이 자금들이 어떻게 유출되었는지 자금 흐름을 따라가 보면은 여러 가지 수사의 단서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을까 싶어요. 역시나 가장 중요한 것은 신병 확보일 것이고 여권 무효화 조치를 하면은 뭐 도주를 하기가 그렇게 용이하지는 않기 때문에 아마 조속한 신병 확보에 나서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김영희 의원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 사건이 생각보다 사건 관계자들끼리 좀 복잡하게 얽혀 있습니다. 예. 김혜성 씨는 본인은 지금 김건희 여사와 완전히 관계가 틀어졌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요. 아까 그 이유는 이동학 최고위원께서 말씀하신 대로 김건희 여사의 모친의 재판 과정에서 일어난 불화로 인해서 지금 틀어졌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지금 김혜성 씨의 동업자는 오히려 이 회사가 문재인 정부 때 이득을 받고 김건희 여사를 무관하다는 식으로 동업자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관계자들끼리 지금 서로 물고 물리는 역할이 되는데 돈이 들어가 있고 권력이 엮여 있는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수사를 하지 않는 이상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여론전이라든지 언론전을 통해서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아까 송영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빨리 신변 확보해서 수사해야만 진실이 밝혀질 사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일단 이 집사 역할을 했다고 하는 김혜성 씨의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의혹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소환을 해서 조사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본인 스스로 뭐 측근을 통해서 이러한 입장을 밝힐 게 아니라 특검에 직접 연락을 통해서 소환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것이 타당해 보이고요. 지금 당장 베트남에 체류하고 있다 보니까 당장 소환 일정을 조율하기 쉽지는 않지만 그 부분까지도 함께 살펴보고 난 다음에 소환 조사 일정을 따져봐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여기에 대해 살펴보게 된다면 아마 단순히 김건희 여사뿐만 아니라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된 각종 의혹도 아마 이 김혜성 집사를 통해서 아마 확인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추후에 김혜성 씨 측의 반론이 들어오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